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계협정 담당 멘토 박태혁입니다. 자, 오늘 SP소프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오늘 SP소프트가 상승하는 이유를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KT가 이제 소버린 AI 개발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요 KT 소버린의 AI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MOU 협력 관계로 인해서 SP소프트의 주가가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희소식은 곧 SP소프트의 희소식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 모멘텀을 같이 보도록 할 거고, 앞으로 이제 SP소프트가 이제 이전에 김하진 멘토님이 촬영을 해놨지만 국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확대로 인해서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쯤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SP소프트를 거의 한 달 전에 김하진 멘토님이 마지막으로 촬영을 했고, 그때는 박스권에 대한 모습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스 이탈하면서 주가가 줄줄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흘렀던 이유는 바로 오버행 물량,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고, 오버행 물량들을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게 바로 3일 이유입니다. 오늘 뭐 해당 관련 KT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보이에서 풀리는 3일 뒤에 좀 오버행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상장하고 6개월 된 이 시점에 가장 주의할 부분들이다. 또 신규 상장주 SP소프트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 상장주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짜리 보이에서 물량들이 풀리니까 꼭 조심하셔야 된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김하진 멘토님이 마지막으로 촬영을 했을 때 이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보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런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지지 라인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줄줄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해당 매물대 이탈하면서 주가가 줄줄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현재는 고점들이 낮아지고 저점들이 낮아지는 이런 우하향하던 추세 라인들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줄줄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오늘 주가가 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음봉 떨어진 거는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그 월요일날 서킷 걸린 날이죠. 서킷 걸리면서 전체적으로는 다 빠졌다. 그리고 지수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더 이상 하락을 안 하고 조정을 받다가 오늘 5일선을 돌파하고 21선이자 앞전 매물대 라인들까지 좀 터치하고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자, 그렇다면 1번, 오늘 왜 SP소프트가 올랐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가져와서 보면, 자, SP소프트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KT, 소버린, AI 개발 본격화 소식에 SP소프트가 강세였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MS와 KT, 이 둘이 소버린 AI 개발을 본격화했다는데 SP소프트가 왜 강세일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SP소프트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SP소프트는 메타버스, 데이터 분산 솔루션, 저작권 보호 솔루션 전문 업체, 그리고 국내 최대 마이크로소프트 SPLA 총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프로그램 파트너로 성장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IT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 모멘텀이, 즉 SP소프트의 상승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부분 인트로를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재는 즉 SP소프트의 호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SP소프트가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 물론 앞부분에 김하진 멘토님이 얘기해놨지만 해당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해당 내용들을 보면은 국내 통신기업 KT가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손잡고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소버린 AI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다.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주요 SPLA 라이센스 유통사 자격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즉 K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고 AI와 클라우드 분야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SP소프트가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전에 이제 SP소프트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SP소프트가 그 이전 매물대 요라인들 이탈하기 직전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해당 내용입니다.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확대로 인해서 SP소프트가 실적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SP소프트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솔루션인 코파일럿의 국내 보급 확대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국내 SPLA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건 아까도 봤죠. 향후 기업들의 니즈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업용 코파일럿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AI 툴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개선, 특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소프트웨어 SPLA 사업자는 두 곳으로 이 중에 이제 SP소프트가 국내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어서 국내 서버 시장 확대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 즉 캐시카우가 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선 코파일럿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확대가 되면서 많이 팔려야 되는데 국내 코파일럿을 적용한 소프트웨어가 팔릴 거면은 기본적으로 AI PC가 좀 많이 팔려야 돼요. 국내 AI PC 70%를 채우고 있다. 삼성전자 비장의 무기는. 자, 내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AI 노트북 제품군 강화를 통해서 AI PC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제 코파일럿 플러스 PC인 갤럭시북 엣지를 시작으로 AI PC 제품을 다양화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결국엔 코파일럿 플러스 PC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좀 대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해당 제품들이 B2B에서 좀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베이스로 많이 팔리던가, 아니면 B2C, 많이 넘어가면 이제 B2C로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굳이 코파일럿 AI를 탑재한 PC들을 굳이 살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시점이 많이 팔리는 시점이 오긴 올 건데 언제쯤에 올 가능성이 있느냐? 자, 첫 번째, AI 활용도가 매우 높아져야 됩니다. AI 활용도가 매우 높아져야 우리가 일반 PC 쓰는 사람과 AI가 탑재된 PC를 쓰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야 굳이 웃돈을 좀 더 주더라도 AI PC를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오히려 AI PC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다운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웬만한 신형 제품들이 전자기기들이 나온다라면 가격이 매우 비싸게 소량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반응이 좋거나 기간이 좀 지나서 이제 주변의 다른 회사들이 벤치마킹을 하게 된다라면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요. 이 가격을 다운시키고 대량 생산하는 시점까지 좀 다가와야 이 두 가지의 시너지로 인해서 코파일럿이 많이 팔리고 그러면 SP소프트의 주가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끼칠 수가 있겠죠. 지금 PC를 가져와서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기준의 해당 PC의 가격은 195만원에서 한 230만원 사이입니다. 해당 회사 말고 코파일럿을 탑재한 코파일럿 플러스 PC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는 PC들이 1000불에서 한 1200불 정도 돼요. 가격적으로 따지면은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금액이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PC를 하나 살 때 모니터, 본체 다 맞춰도 웬만한 게임 돌아가는 건 한 100만원 돈이면 다 맞춥니다. 근데 이 PC 가격에 2배를 주면서 굳이 AI PC를 써야 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만한 활용도가 있거나, 아니면 가격 차이가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 나서
굳이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일반 PC 살 바엔 AI PC를 사거나 이 부분들이 좀 충족이 돼야만 제가 생각할 때는 SP소프트의 주가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이 바탕이 될 거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이 좀 바탕이 돼야 SP소프트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테마적으로 AI 관련된 테마들이 올라가면서 실적이랑 무관하게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제가 말하는 건 실적적인 부분들을 실적 성장이 언제쯤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하향하던 추세 라인들에서 저점에서 반등이 다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지금 첫 번째 매물대 라인들 매물대 라인들 돌파하면 두 번째 매물대 라인들은 장기평 라인이자 추세 상단 부위자 매물대 라인들이 겹치는 요 라인들이 강한 저항 라인을 할 건데 오늘 그리고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15일엔 무조건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주가가 반토막 난 SP소프트 오버행 주의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SP소프트의 공시를 한번 보면요.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무보중 3호 전환사채 물량들이 오늘 상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오늘 빠져야 정상인 건데 왜 오늘 빠지지 않느냐? 왜 올라가느냐? 이 이유는 지금 보호예수 기간이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면은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제1회차가 행사가 되면서 오버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50% 넘게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이 1회차 전환 청구에 대한 상장 예정일이 오늘인데, 6개월 보호 예수가 걸려 있어서 상장을 오늘 되더라도 4일 이후엔 3일 이후인 8월 15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유예수 6개월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일을 따져본다면 2월 15일, 6개월 뒤면은 8월 15일이죠. 그래서 오늘 월, 화, 수, 목요일에 이 전환 청구권 행사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 오늘 내일 모레 한 3일 동안 수요일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라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